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의 8월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선수들 진짜 어떻게 뛰나 몰라. 점점 진짜. 더 더워져요. 그러니까요. 그 첫 라운드가 된 22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7월 31일 오후 8시 서귀포에서 열리는 제주 인천전입니다.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죠. 네. 제주는 지난 강원전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면서 무승이 9경기로 늘어났고요. 반면 인천은 지금 2연승 포함해서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6강을 노리는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두 팀은 이제 조성환이라는 지금 연결고리로도 돼 있는데요. 예. 일단 제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는 이렇다 할 부상자 현재 없다고 합니다. 자와다도 회복해서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고요. 일단 문제는 지난 강원전 휴유증을 어떻게 넘느냐일 것 같은데요. 진짜 비길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현타가 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후반기 야심차게 시작했고 사실 전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무승이라는 게 사실 정신력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나? 이렇게 되면 팀이 계속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 후유증을 어떻게 넘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는 격리 이후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홈에서 준비도 하고 몸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에서 주목할 선수 저는 제르소 꼽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맛도 봤고요. 강원전이 열리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봤더니 몸도 좀 가벼웠고요.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천이 사실 좀 높이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사실 좀 약점이잖아요. 이 센터백들이 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르소의 스피드는 제주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로 보이고요. 제르소가 뒷공간을 잘 패면 누구한테 기회가 생기냐? 주민규. 네. 주민규의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르소의 플레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인천은 오재석 선수마저 훈련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출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게 내부 이야기고요. 8월 스케줄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아끼면서 선수 컨디션을 좀 관리해주자라는 의미도 좀 있다고 합니다. 대체장은 충분해요. 김창수도 몸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김준엽도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김보석도 있고요. 수비진에서는 강민수가 조성 감독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몸 상태가 2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반석도 지금 정상 컨디션 보이고 있거든요. 누가 나가도 지금 탄탄한 수비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봐야 될 게 지금 공격진입니다. 지난 경기 엔트리에서 아길라르 선수 제외됐었거든요.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을 좀 전하기는 그런데 멘탈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아길라르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경기 내용 괜찮았기에 제 생각에는 무고사의 파트너로 아길라르보다는 김현이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가 지난 강원전에서도 역시 높이에서 약점을 드러냈거든요. 막판에 두 골 역시 좀 높이로 실점을 했고요. 김현이 수원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높이를 지배한다면 인천에 기회가 더 생길 수 있고 무고사가 지금 최고의 결정력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현이 부담을 나눠준다면 인천이 좀 제주에 좀 약했거든요. 최근 2연패이기도 하고요. 징크스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원FC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빅빅 조합으로 공격을 맞아요. 네. 꾸리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주로 하겠습니다. 제주가 인천전 연승인데 저는 이 상상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요새 창 기자가 확실히 저보다 페이스가 좋아서 좀 따라가고 싶긴 한데 인천 무고사가 동점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울산전입니다. 제주 인천전과 같은 시각에 상암에서 열립니다. 최근 흐름상으로는 울산이 서울을 압도했습니다. 5연승제고요. 10경기 연속 무패. 서울의 입장에서 울산이란 이름만 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이 포항 꺾고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울산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 수원FC 상대로 홈에서 2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울산부터 조금 살피면 뭐 상대팀 골잡이 라스가 4골 넣은 것 이것에 뭐 주목을 많이 했는데 수비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뭐 올 때 4명 차출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한 게 현지에서 3주 넘게 방훈련장 거의 뭐 창살 없는 감옥에 그렇죠. 있었다고 하고요. 돌아와서도 뭐 코어트 격리다 뭐다 해갖고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푹 쉬었다 이런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만 확실히 좀 공기를 좀 마시고 좀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크죠.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날 경기 보면 불투이스랑 김기희가 점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 점이 조금 대패의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오세훈, 배재우, 임종훈도 뭐 좋은 선수들이지만 갑자기 나와갖고 임팩트를 발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포항 전통에서 긍정적인 요소 발견했잖아요.
뭐 백상훈의 활동량이 중원에 어떤 효과를 거둘지. 백항태. 그렇죠. 그리고 가브레의 뚝배기가 K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조금 갖고도 서울이 좀 긍정적인 걸 얻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퍼즐로 영입한 체프만까지 좀 합류하면 금상첨화인데 체프만이 25일에 자가격리 끝내고 26일에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몸 상태가 가브리엘과 지동원의 첫 훈련 때와 좀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울산전 출전은 살짝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축구인이 한 명 더 있는데 박진석 감독이 2경기 징계를 끊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이 경기는 키플레이어보다는 좀 만남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홍명보 감독과 지동원이 모처럼 제외합니다. 그러네요. 박주영, 기성용, 지동원으로 이어지는 런던 동메달 멤버 3명을 홍명보 감독이 상대하게 되고요. 서울은 서울 출신 선수들을 다수 마주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청용, 고명진, 김태환, 김성준, 조수혁, 박용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윤율까지. 우와. 써놓고 보니까 그러네. 네. 서울 선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왜 제가 왜 저기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묘한 감정을 느낄 것 같고요. 윤일록은 팀 훈련에는 지난주부터 참가를 했는데 쉰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이번도 출전을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이 경기에서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고요한이, 그리고 지금 징계에서 돌아온 김태환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측해보죠. 저는 무승부 가겠는데요. 서울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컨셉으로 좀 바꿨습니다. 울산 컨디션 볼 때, 그리고 이동준이 빠진 거를 감안할 때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서울 승리 가겠습니다. 왜 그래? 서울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고요. 네. 울산이 이 흐름을 바꾸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저는 그 경기 보고 가서 느꼈습니다. 제주승에 이어서 서울승까지. 네. 네. 다음 경기는 대구 포항전. 이번 라운드 빅매치로 보여집니다. 자, 아침 마치고 돌아온 두 팀이죠. 나란히 지금 힘겹게 16강에 성공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대구는 우즈벡에서 돌아오자마자 입국 과정에서 선수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클럽하우스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해서 훈련과 병행할 예정이었는데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첫 훈련을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기는 한데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만 기자가 지금 울산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네. 대구도 똑같아요. 지금 게다가 격리까지 했기 때문에 훈련까지 못하는 상황이라 선수들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올림픽 트리오까지 지금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구는 아침에서도 이제 정승원, 정태호, 김재호의 공백을 실감했거든요. 정승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른쪽 윙백, 그러니까 측면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격에서 전개하는 패스도 하고 역습할 때 직접 뛰어들어간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의 가장 강점인 속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태욱, 김재우 이 두 센터백이 빠졌다는 건 뭐냐? 김진혁이 내려서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대구가 자랑하는 김진혁, 에드가 뚝배기 듀오를 쓸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침에서는 그럭저럭 버티지만 K리그에서는 사실 이 선수들이 핵심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수를 펼칠지 이병근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요. 팬들이 좀 라마스 선수 언제 들어오냐 궁금하실 텐데 아직도 자가 격리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 당연히 힘들겠죠. 대구는 역시 세징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세징야죠, 이 팀은. 지난 울산 수원F 시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휴식이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팀 전체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울산에서 바쿠가 그나마 제 몫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대구는 세징야한테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전력이 아닌 만큼 더 지금보다 갖고 있었던 기대치보다 더 큰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징야가 공격의 시작이자 끝 아니겠어요, 대구에? 좋았던 흐름을 후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징야가 터져야 된다. 세징야가 부진할 경우는 공격이 50% 이상이 반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은 포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냐. 지난 경기에서 보듯이 송민규의 이탈에 따른 공백이 확실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대체자가 없습니다. 외국인 트리오 얘기 드리면 타시 컨디션 좋지 않아요. 멘탈적인 부분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크베시치는 부상으로 좀 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회복은 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팔라시오스는 한 달 만에 이번 주 처음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세 선수 다 뛰기 힘들어요. 팔라시오스 무리해서 뛰길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 결국 그랜트를 빼고는 국내 선수로 아이템을 꾸려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김호남, 김현성까지 부상이란 말이죠. 일단 이승모가 복귀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이승모에 대한 그 신뢰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맞아요.
빅경기 때마다 뭐 다양한 카드를 중용을 하는데 사실 팬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가 많았거든요. 마무리가 사실 좀 아쉬운 선수거든요. 지금 포항이 정상이 아닌 만큼 이승모가 해줘야 되는데 제로톱 혹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승모가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자리를 잡으면 강상우의 활용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왼쪽 윙이나 백으로 갈 수도 있고 제로톱까지. 지난 경기에서는 10번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모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주냐에 따라서 강상우에 대한 활용폭이 커지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은 아마 이승모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하겠습니다. 예, 포항도 대구도 정상이 아니다. 저도 무승부 하겠는데요. 정태욱, 정승원 이 정정 듀오의 공백이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인가요? 네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예, 네. 강원 수원전입니다. 1일 오후 8시 춘천에서 열리는데요. 살펴주시죠. 야, 뭐 했다고 벌써 8월인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월 1일 하니까. 네. 이 경기는 뭐니 해도 중원이 포인트입니다. 강원 중원에는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동현이 지금 올대 차출로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체 불가로 여겨지는 한국영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예, 뒤에 나오는 이미지 보시면 한국영이 지난 제주전 마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적은 글입니다. 뭐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히 치료하고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영이 큰 부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전반에. 근데 하프타임에 돌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인가요? 그 경기 중에 머리를 다쳤잖아요. 맞아요. 뇌진탕. 네, 그래서 그 뇌진탕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작년에는 공이 2개로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동작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아, 근데도 뛰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뭐 근데 어느 정도 좀 휴식을 병행하긴 했지만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그날도 좀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까지 더우니까. 네, 그래서 본인 몸 상태를 잘 아는 선수잖아요. 자기 관리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교체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쉬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번 경기에는 아마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영이 빠진다면 황문기, 서민우 조합이 나서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는 선수들이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좀 떨어진다. 네, 수원 삼성도 무게감이 좀 떨어져 있죠. 일단 고승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고승범 입대한 이후에 확실히 고승범 공백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석정, 최성근, 김민우, 강현묵 뭐 이름값은 있지만 뭔가 고승범 특유의 투박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요. 자원이 없는 것이 조금 사실이고요. 뭐 창 기자가 지난 리뷰 때도 말했지만 김민우 폼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한석정 폼도 전반기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역할도 조금 그때에 비해서는 좀 애매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가 좀 변화를 좀 어떻게 줄지가 박건호 감독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앞선 두 경기에서는 중원이 사실 힘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패를 당했었는데 박건호 감독이 쓰는 또 다른 수가 어떻게 잘 먹히느냐에 따라서 강원전에 우위를 점할지 아니면 좀 열세에 놓일지가 정해질 것 같고요. 수원 호재가 있다면 부상으로 조금 당했던 김건희가 어느 정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엔트리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리치, 정상빈에 쏠린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강원은 이정엽 효과를 기대할 텐데요. 제주전에서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엽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니까 고무열, 조재환, 특히 고무열에 좀 부담을 좀 덜 갖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고무열이 원래 좀 측면에서 빠져서 하는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그쵸. 전방에 이렇다 할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전방도 갔다가 맞아요. 측면도 갔다가 맞아요. 이선도 내려왔다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정엽과 고무열, 조재환 이런 좀 무시무시한 조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는 이정엽이 빠르게 데뷔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강원 임창우 그리고 수원 이기재를 꼽겠습니다. 와, 맞대결을 펼치는 선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3백을 쓰고 양 윙백에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무게감 있는 쪽은 강원은 임창우가 있는 오른쪽이고 수원은 이기재의 왼쪽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임창호도 뭐 국대 경력도 있고 뭐 이기재는 현재 국대고 높은 기량을 지녔다고 좀 보여지잖아요. 그런 만큼 두 선수의 기량 대결을 좀 관심사고 이기재는 벤투 예비 엔트리에도 좀 포함이 됐는데요. 이기재 외에 정상빈, 김건희, 강현묵도 백신 접종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좀 패스하고 싶은데요. 수원승 했을 때 그래도 여론이 더 안 좋습니다. 알잖아요.
예, 뭘 하더라도 그래도 수원 무가 더 낫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원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 강원이 지난 무승부를 흐름으로 탔지만 이기기 힘들어 보이고 지진 또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하셨던 기록 때문에 네.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8월 1일 오후 8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 성남전입니다. 네, 초점은 아무래도 성남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은 K리그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걸린 첫 번째 팀인데요. 선수 14명, 스태프 8명 이렇게 누적 확진자가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24일 토요일부터 대다수 선수가 좀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 개개인별로 증상이 달랐다 그래요. 누구는 미각을 잃었고 누구는 무증상이고 그리고 복귀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제각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수단을 꾸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연맹에 조금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했는데 이들은 좀 힘들다. 근데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맹도 일정 지금 비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머리 터져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김남일 감독은 아무래도 전술보다는 너 뛸 수 있어? 그럼 너 한번 좀 해줘. 이렇게 아마도 컨디션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요. 성남의 예상 라인업을 예측하는 거는 제가 수원픽을 맞추는 것만큼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쿼드 상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드필더 김민혁이 퇴장 징계를 싣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이재원 외에는 장기 부상자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스칸데로프가 휴식기 전에 폼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스칸데로프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이스칸 중심으로 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비하면 광주는 지난 21일이죠. 강원전을 치렀고 3대1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찬동, 여봉훈 이 핵심 미드필더들이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강원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그리고 폼이 좋은 선수들 예를 들면 이순민, 허율 같은 선수들이 허율 좋아.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가 지난 성남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밀리치한테 탈탈 털렸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알렉스가 그때 완전 멘붕에 빠져갖고 몇 달 동안 좀 헤맸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승을 타갖고 좀 흥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밀리치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조나탄 언제 데뷔하냐 관심이 제일 높은데 생각보다 몸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언제든 깜짝 데뷔 가능성은 있지만 큰 기대는 당장은 하기 좀 어렵다. 신기간이 너무 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키플레이어는 광주는 헤이스 그리고 성남은 이스칸데로프 하겠습니다. 두 팀 성향상 끈질기게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경기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 네.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 승하겠습니다. 우리 율리페, 펠리페가 간 줄 알았지만 얼굴을 바꿔서 나타난 허율이 뭔가 해줄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 승하겠습니다. 성남의 코로나 후유증이 커도 너무 크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광주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 기자가 뽑은 5경기로 한번 해볼까 토토를. 높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2라운드 저희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제 5경기 하니까 이제 얼추 이제 제대로 정식 프리뷰 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영상 말미에 지난 라운드에 저희가 그 K리그 1 베스트 골 2주의 베스트 골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골 어떤 게 선정됐는지 맨 마지막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